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석유화학 업종인데요. 오늘 에너지머니 시간에 석유화학 업종 최근 흐름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까지 뽑아보겠습니다. SC 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네. S-오일은 영업 적자 나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작년에 우리 정유업계 석유 제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적은 안 좋은데 석유 제품이 수출은 잘 됐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전 세계 글로벌 유화업계 네. 쪽을 보시게 되면 섹터별로 해가지고 이 정유업계가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가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정유를 하게 되면 국내 소비량은 전체 10%도 안 되고 대부분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정제해서 가져간 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제일 큰 게 미국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중국도 가는 것보다는 네. 중국은 이제는 그 정유 특히 시노펙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정유 능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요가 지금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 지금 이제 원래 하고 있던 게 아람코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쪽 계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수의 GS 칼텍스도 역시 이제 그 쉐브론 쪽 계열이 이제 들어와 있었던 거니까 예. 아무래도 미국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유화학 업종은 기본적으로 경기 동향, 수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가 뭐 이런 것들 그에 따른 뭐 정제 마진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올해는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좀 그 주말에 학제 때문에 조금 저는 반반으로 좀 바꾸게 됐어요. 사실 네. 그 미국 내에 그 중국에서 보낸 그 풍선 사건이 지금 네. 크게 문제가 될 그렇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석유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이라든가 아연 그다음에 이런 그 주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런 그 금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 가지고서는 최근 들어서 그 런던 현물 거래소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석유도 수요가 따라갈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리오프닝 기대로는 석유 수요 증가의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는 이런 그 트리거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에너지에 대해서까지 이번에 어쩌면 대중 제재 수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체 외신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현재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서 상당히 싸게 해서 그 기름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제재 수위가 특히 에너지 부분까지는 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국내 유화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그 계속 기름값이 즉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중국이 앞으로 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기름에 대한 제재가 좀 더 심화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한테도 이제 결국 우리한테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다 종합했을 때는 국내 유화업계는 1분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2분기부터는 다시금 이제 유가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당분간 실적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미국은 작년에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네. 정유업체들이 돈 엄청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압박하면서 횡재세를 내야 된다. 뭐 니네만 혼자 수익 내면 되니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럼 국내 기업들은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왜 미국 업체만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우선은 그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갔던 네. 부분들이 있죠. 그것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유를 하면서 팔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이 유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지면서 마진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수요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생각보다. 네. 예, 그래서 그 미국으로 나간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나간 거, 다른 쪽으로 나간 거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또 탄소세하고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석유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왔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네.
지금 우리는 그 청정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전기차를 돌리고 있다 해서 이제 미국이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의외로 산업이라든가 농업 쪽에서의 그 석유 수요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실적이 견인이 되고 있고, 요 미국 석유주들 제가 크게 네 가지를 보통 대표로 해서 보고 있는데, 요 네 가지 위에서부터 해서 쉐브론, 그 다음에 엑슨모빌, 그 다음에 옥시덴탈하고 도미니언, 이렇게 네 개가 가장 그 중요한 지표라고 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이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횡보를 했죠. 지금 엑슨모빌하고 그 다음에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이 그랬는데, 특히 이제 엑슨모빌의 움직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2020년도 당시에 굉장히 크게 그 셰일 오일 업체들을 인수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그 오일 메이저하고 다르게 셰일 오일하고 그 움직임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옥시덴탈하고 보시게 되면 밑에서부터 갑자기 떨어졌다 갑자기 확 올라오는 이런 그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자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에 비해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이나 이제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는 그 도미니언은 상당히 조금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비했을 때 국내 정유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의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수익률이 좀 낮아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유에 대해서 결국은 이 이익은 늘어났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물량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쳐내느냐, 정확히 업테이커라 그러죠. 이 업테이커들이 얼마만큼 잘 가져가서 소화를 해내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이 지금 좀 약해졌다. 이렇게 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좀 정유업계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진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 석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5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요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들을 드려야 돼서요. 근데 이제 친환경이 주목되는 전 세계적인 환경에서 사실은 정유나 화학 쪽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점수를 낮게 받는, 환경을 좀 침해하는 이런 그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계들도 나름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들이 좀 있네요. 네, 지금 우선 뭐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탄소 중립에 맞추기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요 석유 업계는 우선 그 수소 쪽으로 먼저 눈을 돌리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탄소 포집해가지고 이것들을 저장한 다음에 매립하는 그 두 가지 기술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요번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한 수소 경제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죠. 요 그 암모니아 크래킹이라고 해서 원천 기술은 지금 현재 아람코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HD 현대 쪽, 즉 현대 중공업 옛날 그쪽에서 지금 여기랑 해서 그 수소 밸류 체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보시면 삼성 계열사들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전부 이쪽으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정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수소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게 바로 비료 문제거든요. 근데 이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질소 비료를 또 이제 유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도 역시 그 정유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국내 대기업들이 수소 그 연료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이 천연가스라든가 다른 거하고 해서 혼소라는 거를 하는데, 혼소 엔진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면은 앞으로 많이 청정으로 넘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암모니아 얘기는 아까 차영주 의원도 하셨는데, 그죠? 수소 암모니아 얘기는 관심이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좀 다뤄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석유, 정유, 석유화학업종 쭉 리뷰를 해주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은 또 유망 기업은 어디일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저평가된 게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석유 저장 운송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 그러니까는 정제 유통 유화 쪽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가지고선 조금 더 주목을 하실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 유화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앞으로 신종 변이가 다시 또 재창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이제 라텍스 관련된 유화 종목, 특히 뭐 이제 금호석유라든가 뭐 이런 그 아까 보셨던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에너지주는 조정 이후에 재접근을 한번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슈 앤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